아들은 그날 저녁에도 6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고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네라고 대답했고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처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은 차 열쇠를 가져갔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6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부엌에서 국을 끓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누군가를 지켰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항상 행복한 일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들은 그날도 6시 반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신발을 벗는 소리가 늘 똑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녀왔습니다라고 말했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엌으로 들어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며느리가 거실에서 물었습니다. 아들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아니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며느리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찬장에서 컵을 꺼내 물을 따랐습니다. 저는 국간을 보면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귀 밑에 작은 점이 형광등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물을 마시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퇴근길에 사거리에서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언니가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온대요. 아들은 고개를 돌려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싱크대에 놓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불을 끄고 국그릇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3명 모두 식탁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고 아들도 따라 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집은 늘 이렇게 조용했으니까요. 아들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고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며느리가 반찬 접시를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이 조금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라고 말하며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앉아 뜨개질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니? 저는 실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있다가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텔레비전 볼륨을 한 칸 올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 불이 새벽까지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의 눈 아래에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며느리가 신문을 펼쳤습니다. 어제 사거리에서 사고가 났었나 봐요. 며느리는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들은 토스트를 입에 넣은 채 멈췄습니다. 저는 커피를 따르면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쳤대요. 차가 인도로 올라왔다네요. 며느리가 신문을 아들 쪽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은 신문을 보지 않고 물컵을 들었습니다. 회사 늦겠어요. 먼저 나갈게요.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시간 있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대답 없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며느리는 신문을 접었습니다. 요즘 좀 이상해 보이지 않으세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컵을 닦으며 일이 많은가 보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아들이 놓고 간 신문을 펼쳤습니다. 사거리 사고 기사가 첫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깨진 유리와 구급차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사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목격자를 찾고 있다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후에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저녁 늦을 것 같아요. 저는 알았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라고 답장했습니다. 며느리는 저녁 6시에 퇴근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늦는다고 연락 왔단다.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 사거리 사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 중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뉴스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밤 9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의가 길어졌어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방문을 보다가 다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는 아들 방 앞을 지나가다가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이 창밖을 보고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경찰이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경찰차 2대가 서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사거리 사고 목격자 찾는다더니 여기까지 오셨네요. 옆집 아주머니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에 들어오니 며느리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를 보았습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우리 차 블랙박스 영상 제출해 달라고 하네요. 저는 장바구니를 부엌에 내려놓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하래? 이번 주 안으로요. 그날 시간대 영상이 필요하대요.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냉장고에 물건들을 넣으면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녁에 아들이 돌아왔을 때 며느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여보,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요. 아들은 신발을 벗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래요. 사거리 사고 때문에. 아들은 천천히 신발을 신발장에 넣었습니다. 우리 차가 그 시간에 그 근처 지나갔나 봐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아들은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 주 아니요. 금요일까지래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제가 내일 회사 가는 길에 경찰서 들를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아들이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잠시 보다가 그럼 그렇게 해요라고 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소파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차고에 내려갔습니다. 1시간 뒤에 올라왔을 때 손에 기름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했니? 저는 뜨개질을 하며 물었습니다. 아들은 네, 확인했어요 라고 대답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도물 소리가 오래 들렸습니다. 목요일 아침 아들은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의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열은 없는데요. 병원 가볼래요?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느리는 회사에 연차 쓴다고 전화했습니다. 그럼 저는 출근할게요. 약 사올까요? 며느리가 가방을 매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푹 쉬면 나을 거예요. 아들이 이불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간 후 아들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아들이 서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아들이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손에 USB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가니? 아프다며. 저는 물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요. 금방 돌아올게요. 아들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차를 타고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후 2시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더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어디 갔다 왔니? 라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냥 바람 쐬러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에 며느리가 돌아왔을 때 아들은 여전히 방에 있었습니다. 좀 나아졌어요? 며느리가 방문을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네, 많이 나았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습니다. 저녁은 드실 거예요? 며느리가 다시 물었습니다. 배 안 고파요. 먼저 드세요. 며느리는 문을 보다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 아빠는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바람 쐬러 나갔다 왔다는구나 라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밤 10시쯤 며느리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제출했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요.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빠가 오늘 블랙박스 영상 제출하셨대요. 저는 뜨개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근데 그 영상에 문제가 있대요. 며느리가 아들 방 쪽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에서는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아침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씨 계십니까? 경찰관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깨워올게요. 며느리가 아들 방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경찰관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방에서 나왔을 때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들이 물었습니다. 네, 제출하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경찰관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혹시 사고 당일 오후 6시경 사거리를 지나가셨습니까?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차량이 사고 현장 근처를 지나간 게 확인됩니다. 경찰관이 화면을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아들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영상 일부가 삭제된 흔적이 있습니다. 경찰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들은 화면을 보지 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계 오류일 수도 있지 않나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인위적인 삭제로 보입니다. 경찰관이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사고를 목격하신 적 있으십니까? 경찰관이 다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의 손이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니요, 목격한 적 없습니다.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왜 영상을 삭제하셨습니까?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아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뭔가 알고 있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은 며느리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명함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찰관들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며느리는 문 앞에 서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아무도 식탁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며느리가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좀 힘들어. 응, 나중에 얘기할게. 며느리의 울먹이는 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아들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으로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묻고 앉아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며느리는 짐을 쌌습니다.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현관에 섰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아빠 좀 챙겨주세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가 나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오후가 되어서야 방에서 나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닫았습니다. 밥 먹어야지. 제가 말했습니다. 배 안 고파요. 아들이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저는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국이었습니다. 와서 먹거라. 제가 불렀습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았지만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국을 떠서 아들 그릇에 담았습니다. 어머니, 저 그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수저를 놓고 문을 열었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택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아드님 택배 제가 대신 받아뒀어요. 저는 택배를 받고 인사했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왔을 때 아들은 이미 방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식탁 위 국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아들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어디 가니? 제가 물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아들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어둡다, 내일 나가거라. 제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들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아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평소보다 많이 처져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11시가 되어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들 휴대전화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바람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어디니? 늦었다. 곧 들어갈게요. 아들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때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아들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니?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걸었어요. 아들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귀 밑에 작은 점 근처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다쳤구나. 제가 말했습니다. 아들은 손으로 상처를 가리며 괜찮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 물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섰지만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아빠는 좀 어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잘 있단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들어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생각하렴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에 아들이 서재에서 서류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잔 타서 서재 문 앞에 놓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들이 문을 조금 열고 차를 받았습니다. 얼굴이 더 야위어 보였습니다. 저녁 6시 아들이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야 해요. 아들이 넥타이를 매며 말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아들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말할 거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넥타이 매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매듭을 조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째 되던 날 아들은 처음으로 제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결심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들은 식탁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컵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일 제가 경찰서에 가서 다시 진술하려고 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날 운전하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말할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운전하고 계셨고 제가 그냥 옆에 타고 있었다고 말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아무 문제도 없을 거예요. 음주운전도 아니었고 단순 접촉사고였으니까요. 아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위증죄로 처벌받게 되겠죠. 하지만 이대로는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그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절대 안 돼. 하지만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미 모든 게 다 틀어졌어요. 제가 침묵하는 바람에 이미 모든 게 망가졌어요. 아들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차라리 제가 벌을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옳은 일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침묵한 이유가 오직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결국 아들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이번에는 제가 무너질 차례였습니다. 사고 당일 제가 면허 정지 상태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말입니다. 음주는 아니었지만 벌점 누적으로 이미 정지된 면허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말입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게 되면 말입니다. 저는 단순한 과실사고의 가해자가 아니라 범죄 교사범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에 갈게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누가 진짜 누구를 위해 침묵했던 것일까요? 아들은 그날 밤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넥타이가 풀려 있고 셔츠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계속 있었니? 제가 물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이 내일 다시 오래요. 저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 거래요. 아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차를 누가 운전했는지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목격만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아들이 저를 보았습니다. 제가 영상을 지운 이유도 알고 있어요. 귀 밑에 작은 점이 형광등 불빛에 선명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내일 진실을 말할 거예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이렇게 둘 수 없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감옥에 가는 걸 보는 게 나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저 혼자 의심받으면서 무너지는 것보다요.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어린 시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을 때도 울지 않던 아이. 엄마가 속상해 하실까 봐요라고 말하던 아이. 민준아. 저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의 어깨가 제 품에서 흔들렸습니다. 새벽 2시 아들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경찰관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아들 방에서 불이 꺼졌습니다. 며느리 방은 아직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찰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대답해야 합니다. 아들이 말할 것인가? 제가 말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 모두 침묵할 것인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아들이 저를 지키려 선택한 그 침묵이 이제는 아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여기 앉아 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마음에 따뜻한 빛이 머무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을까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